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오늘도 월요일 저녁이죠. 여러분과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국민연금 추후납부 관련된 법률안이 개정돼가지고 또 관련돼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특별 방송으로 또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알려주시면 답변 다 해드릴 거고요. 지금 추후납부 관련된 법률안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개정이 되었고 국회를 신속히 통과했습니다. 또 그래서 또 바로 공포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특별 생방송 개설했으니까 오늘 궁금하신 거 다 질문하시고 답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시면 네, 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는데요. 네, 이게 물론 올 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추후 납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발생하죠. 올해 12월에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올해 저렴한 보험료율과 내년에 오른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민연금 추후 납부 개정안이 추가로 또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굳이 저는 개정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개정이 되었고요. 개정하다 보니까 또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영상은 제가 좀 전에 올려드렸거든요. 저희 방송 채널을 보시면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관련해서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올해 신청하시고 올해 납부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분할 납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이후에 분할 납부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YSKR님. 추후납부 공포되기 전 11월에 분할 납부하면 1월에 43%인가요? 그렇죠. 네. 일단 소득대체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된 규정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올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41.5%, 내년에 납부하신 부분, 내년 이후에 납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3%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신청하시고 분할 납부하시게 되면 올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41.5%, 내년 이후에 납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3%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늦춰내는 게 유리하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개정 전에 하면 괜찮지만 개정 후에 하시게 되면 보험료율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개정 후에는 분할 납부하는 것이 그렇게 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분할하다가 1월에 43%한 다음 한 번에 입금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런 방법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공식적으로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분할 납부 신청해 놓으시고 1월에 나머지 거 모두 다 그냥 한 번에 다 납부하시게 되면 결국은 다 소득대체율 43%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납부하지 말고 내년에 납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국민연금을 정확하게 공부하다 보면 올해 납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해 납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소득 재평가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만큼의 또 약간의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 하시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조금 더 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시는 분들도 올해 납부하신 것에 대해서 소득대체율을 낮게 평가받지만 반대로 물가상승률 반영을 또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는 좋다 나쁘다를 고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남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리는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다리 이제 수술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지금 말짱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약간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건강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하늘님 반갑습니다. 바다님 반갑습니다. 네. KYK님 알람 또 해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람 해놓고 라이브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송민선님 반갑습니다. 건강님 반갑고요. 김명진님 반갑습니다. 졸리지님. 네, 졸리신데 좋아요까지 누르고 이렇게 또 주무셔야 될 시간에 또 방송 들어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쿠쿠님 87년생인데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셨는데 네, 87년생이면 38? 네,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뭐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추납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40대로 내려가고 30대 내려가게 되면 뭐 지금 하시는 것이 연금액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추납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추납을 내가 지금 1,000만 원 할 돈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국민연금에 추납할지 아니면 1,000만 원을 다른 자산으로 잘 굴려서 나중에 또 연금을 늘릴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5, 60대는 공격적인 투자도 하기 어렵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뭘 하는 거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국민연금에 추후납부를 하거나 연금을 더 내서 연금을 불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연금 받을 때까지 20, 30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다 보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주택 마련하는 데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워낙에 다양한 재무적인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30대이신 분들에게 한 달 뭐 추납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할 돈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추납하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국민연금으로만 보자면 먼저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자, 이중환님 반갑고요. 지효원님도 반갑습니다. 김현민님도 반갑습니다. 자, 운부장님 내년에 9.5% 올라도 소득 대출율 43% 올랐기 때문에 크게 보면 43%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하시게 되면 올해 하시게 되면 보험료 9%, 소득대출 41%, 내년에 하게 되면 보험료가 9.5%, 소득대출 43%.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올해 하신 분들은 소득대출 41.5가 적용되지만 여기에 소득 재평가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 정도의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1.5가 예를 들면 한 42.5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9%에 41.5 하시는 거하고 내년에 9.5에 43 하시는 거하고 단순 비교해보면 내년이 좀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이언 파파님 반갑고요. 이기영님 반갑습니다. 블랙스완님 반갑습니다. 정재호님 반갑습니다. 킹왕짱 대빵님 반갑습니다. 자, 쿠쿠님 말씀드렸고요. 87년생 도움 되셨죠? 자, 지영조님, 조지영님, 네, 안녕 반갑습니다. 네, 네, 레온 129님 연금 수령시 종신인가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종신 수령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뭐 확정 기간으로 수령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종신수령, 주택연금도 종신지급형으로 선택하시면 종신수령이기 때문에 다 연금마다 다르겠죠? 국민연금은 기본이 종신수령입니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라이언 파파님, 군복무기간 추후 납부 금액이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가 안 되는데 공단에 직접 문의해야 하나요? 군복무기간 추후 납부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가 될 텐데요. 네, 조회가 됩니다. 추후 납부 금액은 조회가 안 되지만 추후 납부 기간이 조회가 됩니다. 군복무 기간 이 기간은 추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조회가 될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군복무 추후 납부 하시려면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죠? 네.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조회가 안 되신다면 88년 이전에 갔다 오셨나? 그런 부분 이제 많이 안 계신데 어쨌든 기간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확보하시고 거기에 내가 이번 달 내는 보험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우님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수선아님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연금박사는 사랑이고요. 사랑이고요. 연금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파라메터님 8% 보증 연금보험 월 150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말고도 개인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이러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다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센터 1800-3624에서 전화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개인연금을 가입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뭐 주식 좋으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겠다 뭐 이런 방법도 괜찮고요. 나는 사실 뭐 주식도 고평가됐고 괜히 했다가 손실 보는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7%, 8% 최저보증연금 나와 있죠. 제가 영상 계속 올려드렸고요. 올해 말까지는 아마 8%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 최저보증연금, 종신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서 연단위 8%를 보증해드리는 연금 나와 있으니까
월 1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하시면 연금액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선홍님 반갑습니다. 인생 첫 수술 많이 좋아지셨겠죠? 네,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성님, 공포전 11월 장기 분할 신청, 12월 1회차 납부, 그 다음에 1월 중도 완납, 예를 들어서 10만원 100회차를 낸다고 치면, 네, 11월 분할 신청, 12월 1회 납부 10만원, 1월 99회 납부 990만원, 이렇게 하면 9% 내고 43% 받는단 말인가요? 네, 일단 분할 신청은 60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추납 기간에 따라서 분할 기간도 다 달라져요. 추납 기간이 긴 분들이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이고, 추납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분할도 그렇게 길게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할 납부라는 것이 무조건 뭐 90개월, 100개월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내가 추납할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추납을 60회로 분납 신청하신 다음에 다음 달에 12월에 1회차 내고, 그 다음에 내년에 1월 달에 나머지 59회차를 완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올해 내신 거 1회차에 대해서는 소득대출 41.5를 받지만 내년 1월에 내신 거는 43% 전액 다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방법 쓰시면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 개정 전에 분할 납부 신청하셔야 됩니다. 추납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법 개정 이후에 하시게 되면 내년에 하시는 거 내년 오른 보험료가 적용돼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추납 법 개정이 되면서 법 개정 전에 하신 분들은 분할 납부를 해도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지만 법 개정 이후에 추납하신 분들은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매년 오른 보험료만큼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손혜영님, 추납 분할 신청 올해 하면 좋은 건가요? 올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법 개정이 확정이 됐고 공포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혜영님 추납 분할 신청을 하실 거면 법 개정 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내로 공포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공포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지 분할 신청을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 개정이 된 이후에 그것이 뭐 11월 말이 될지 12월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 개정되고 하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보험료를 오른 걸 다 내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리트 8200님, 분납을 처음 많이 내고 분납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고요. 분납은 이제 분할해서 동일한 금액을 계속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번 달 내시고 쭉 내시는데 남은 기간은 몰아낼 수는 있다. 자, 스마일 7000님, 공포전 60회 분납, 12월 1회차 납부, 1월 달에 중도 일치 상환하기로 결정. 9%에 43% 최고 가성비입니다. 네, 어쨌든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포전에 지금 추납 신청하시고, 그리고 60회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고, 그러면 12월부터 낼 거 아닙니까? 12월에 1회차 내시고, 내년 1월 달에 나머지 59회차를 중도 일시 상환, 일시불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 납부하시게 되면 최대로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60회 동안 계속 분할 납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분할 납부라는 것이 뭐 그럼 나중에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계속 이자를 내야 됩니다. 사실 이 분할 납부를 지금 신청하시는 게 돈이 없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올해 내면은 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에 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몰아내시는 방법이 있다. 우리 스마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뉴턴 이주롱님 반갑습니다. 네, 몽당이님 결국 결정이 났군요. 친구들 신청해서 5개월 분납하기로 했어요. 일시불에 일시불에 부담이 되어 어쩔 수 없고 43%나 소득대출이 있기에 생각 끝에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분납하셔도 내년까지는 소득대출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내년까지 분납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내가 일시불로 내겠다. 그 다음에 뭐 한 2, 3회 분납해 내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이렇게 추납을 분할 납부하실 때 고민하실 게 뭐냐면 추후 납부,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한 번에 목돈이 하시게 되는데 이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추납을 2천만 원 했어요. 그럼 2천만 원을 올해 다 하면 올해 소득공제 다 받습니다. 올해 받아서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받는 게 더 좋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내년은 1,000만 원 이렇게 분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소득공제 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소득공제 혜택이 크신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서 세율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효과를 사실 1순위로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참고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턴 이주우롱님 11월 장기분할 신청, 12월 1회차 납부, 1월 중도 완납 이런 방법 가능한가요? 가능해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정호님 반갑습니다. 라벤더님 반갑습니다. 한영님 오늘도 많이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특별 이렇게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배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2674님 반갑습니다. 박종일님 1970년생 군대 기간 일시불로 추납하려고 하는데 올해 일시불 또는 내년 일시불 납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올해 하시게 되면 올해 보험료율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내년에 하시게 되면 내년 보험료율로 더 올라가는 금액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보험료를 올려내면 결국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시겠지만 내년은 소득대체율이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 보험료 올리는 것만큼 또 내년에 연금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올랐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에 연금액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년엔 소득대체율을 인상이라는 변수가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보험료율이 올라서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연금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낸 만큼 더 연금액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시려면 가능한 올해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고요.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하게 되면 더 내는 만큼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효과는 있지만 올해 하시는 것이 또 올해 하는 것에 1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재평가를 받는 그런 또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종훈님 내년 1월이 연금 마지막이고 2월에 연금 개시가 됩니다. 추납으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연금 개시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다 하셔야죠. 이제 자, 지금 이렇게 추납 논의하신 분들은 이미 연금 개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다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제로페이스님 조회되시죠? 네,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거 조회됩니다. 오은경님 임의 계속 가입은 최저가 좋을까요? 아니면 최고가 좋을까요? 그렇죠. 임의 계속 가입은 최저로 하시게 되면 가성비는 좋지만 연금액이 낮아지고요. 최고로 하시면 연금액은 높아지지만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좋을까요? 우리 오은경님께서 평소에 내오셨던 평균값이 있습니다. 그 평균값대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많이 내왔다. 그럼 계속 많이 내시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적게 내왔다. 적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난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평균값이 얼마를 냈는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산팅님, 그제 110후에 추납받고 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추납 잘하셨고요. 이제 연금액이 올라가실 거니까 그 연금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추납 지금 우리가 추납을 언제 하냐, 뭐 오늘 하냐, 내일 하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할지 말지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사실 물론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국민연금 할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평균적으로만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가능한 추후 납부를 하시고 채울 것 채우시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완납이 되신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말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라벤더님 00년생, 05년생 대학생 미취업자 국민연금 1회 임의가입 후 잠시 보류할까요? 네, 일단 뭐 보류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18세가 넘었다면 가입부터 시켜주시는 거, 한 달치를 내주시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자녀가 국민연금을 계속 낼지 안 낼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가입이 됐다면, 그 못 낸 기간들을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시켜주는 거 좋고요. 가입하고 나서 여유가 되시면 계속 내주시는 거고, 여유 안 되시면 그냥 보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레인 피아노님, 저는 9만원씩 30년 정도 국민연금 냅니다. 잘하고 있죠? 어우,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9만원씩 30년 내셨으면 연금액을 거의 얼마 받냐? 한 60만원? 70만원? 네, 받으시겠네요. 어쨌든, 정말 가성비 좋은 구간을 내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민연금이라는 자체가 낸 돈 대비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너무 낮게 내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서
굳이 막 내가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씩은 내셔라. 왜냐면 그 구간도 가성비가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선아님, 추납 119개월 있는데 모두 납부하는 게 이득인가요? 일단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모두 신청해서 분할 납부를 하시건 아니면 일시불로 납부하시건 일단 신청부터 하십시오. 자, 119개월 중에서 지금 뭐 30개월 신청하고 내년에 30개월 신청하고 내후년에 30개월 신청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법 개정 전에 신청해 놓으면 보험료가 픽스가 되고 이거를 내가 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신청을 안 하시고 일부만 하고 내후년에 신청하시게 되면 계속 보험료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아님 추납 119개월 가능하시다면 일단 내일 먼저 신청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선아님 올해 반 내년 반 추납하는 게 이득인가요? 네, 올해 반 하시고 내년 반도 사실 각각 좋긴 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소득공제 효과가 올해 내년에 각각 누릴 수 있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올해 소득공제 효과가 좋으면 올해 다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하시게 되면 내년이 좋다고 내년에 다 하셔도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사실 일시불로 내시는 분들에게는 올해와 내년은 뭐 약간의 차이, 올해가 약간 좋다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민할 때 1순위가 사실 올해 할까 내년에 할까가 아니라 소득공제에 언제가 더 효과가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못 받겠지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정우님. 올해 납부하는 게 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똑같이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GS비르주KGF님. 오늘 개정안 통과 리스트 잘 봤어요. 그동안 연금박사 보면서 그동안 공부한 보람이 있었네요. 이번 달에 분납 신청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금박사를 계속 보시면서 제도를 공부하신 분들이, 그죠? 네, 뭐, 매번 제가 신속한 정보를 올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씩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연금박사가 가장 빨리 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카더라, 뭐 이렇게 될 거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법 개정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법 개정안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한 방송을 보시면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연금박사 구독하셨죠? 네. 연금박사를 구독하시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연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연금에 관련해서 그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는 유일한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연금박사 구독하시고 저희 센터 1800-36에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또 연금에 대한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리트 8200님. 네, 분납 처음 많이 내고 분납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분납은 정확하게 n분의 1로 내시는 겁니다. 자, 이재숙님. 이미가입자 추납 66개월 추납 금액 얼마가 좋을까요? 공단문의 아닌 빚값 128만 7천원이라고 합니다. 네. 빚값에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빚값 128만 7천원 곱하기 9%. 그러니까 한 11만원 되겠죠? 11, 12만원 곱하기 6개월 하시는 것이 가장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인 피아노님, 분할 납부 신청했다가 일시불로 한 번 내도 되나요? 그럼요. 분할 납부 신청했다가 내가 나머지 한 30개월치 먼저 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행우님, 추납 1,070만원인데 분할해서 내면 이자가 있나요? 그럼요. 분할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험료는 변동이 없지만 늦게 내는 것에 대한 이자는 내셔야 됩니다. 그 이자가 정기예금 이자율 한 1, 2, 3%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 이자는 부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시게 되면 분할에 따른 이자는 내셔도 보험료는 변동이 없지만 법이 개정돼서 공포된 이후에 분할 납부를 하시게 되면 이자도 내셔야 되시고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는 이중으로 안 좋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유저레이님, 박사님이 11월에 분할 신청하면 9%로 계속 적용되나요? 12월에 납부 개정 전 고정 9%. 그쵸? 네, 11월에 신청하시게 되면 11월이 아닙니다. 법 개정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법이 공포가 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이 공포되기 전에 신청하시게 되면 9% 보험료율로 딱 신청 시점에 보험료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진이 9만원 이미가입자인데 11월에 납입료 추가 신청해서 12월에 추납 신청 12월에 전액 납입하려 하는데
얼마 정도 더 늘려야 가성비가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평균 값을 보십시오. 유튜브 영지님의 과거에 냈던 평균 값을 보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대략 한 20만 원대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0에서 뭐 25만 원대. 너무 적게 하시면 가성비는 제일 좋으나 연금액이 전체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자, 솔기님 반갑고요. 유저레이님. 박사님 11월 개정 전에 분할 납부 신청만 해놓고 한 번도 납부 안 해도 26년이 지나도 뭐냐. 네. 말씀하셨는데, 예, 신청해놓고 한 번도 납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취소되니까, 그러니까 납부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신청해놓고 납부 안 한다? 그러면 취소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원당단님 반갑습니다. 산책님 64세 국민연금 63만원이고 자산이 집 합쳐 7억이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네. 진짜, 집 합쳐 7억이고 국민연금 63만원 정도다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혼자 계시냐, 두 분이 계시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 산책님, 혼자 사시나요? 아니면 부부 가구신가요? 부부 가구면 여유있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혼자 사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산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시겠지만, 하다못해 통장에 예금이라도 100만 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보험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따져보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산책님이 혼자 사시는 가구라면 조금 애매하고요. 부부 가구시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유저레이님, 네, 계속 9% 고정된다. 네, 한 번도 납부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열매님 반갑습니다. 신바따님, 대학생 아들 국민연금 9만 원씩 임의가입 신청해서 1년치 선납했는데 군생활 기간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취업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추후 납부는 연금 개시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군대 갔다 온 아드니 대학생 아들 네 지금 현재 20대 초중반일 텐데 앞으로 40년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으신 분들 추후 납부하는 거 연금을 준비하신다는 입장에서는 추후 납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추후 납부 1,000만 원 할 돈이 있으면 그걸 다른 데 투자해서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차피 이 돈 갖고 있어봐야 다 쓰고 날린다. 그러면 추후 납부 하시고요. 내가 이걸 좀 투자를 잘해서 좀 더 불릴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님, 예상연금액이 나오던데 추납한다면 예상연금액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추납을 얼마다 하면 연금액 얼마나 더 받습니까? 정확하게 바로 나옵니다. 자, 트리님, 초보적인 질문 드려요. 군 추납 대상자는 군대 가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한 적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저희 남편은 군대 다녀와서 취업과 동시에 국민연금 처음 가입되었어요. 자, 우리 트리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한 경력과 무관합니다. 군 추납은요, 예를 들면 92년에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97년에 국민연금 가입했어요. 그렇죠? 97년에 가입했고 군대는 92년에 갔다 왔어. 그렇죠? 이 92년에 갔다 온 것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88년 1월 1일 이후에만 군대 갔다 왔다면 추납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군복무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했냐 안 했냐, 가입 전이냐 후냐에 상관없겠습니다. 자, 김정희님, 11월 추납 내년 1월에는 오른 가격으로 내야 한다고 직원이 그럽니다. 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전화해 보시고요.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된 이후에 추납하시게 되면 오른 가격으로 내셔야 되겠지만 11월에 법 개정 전에 추납하신다면 1월에는 오른 가격으로 내면 그건 법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법 개정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추후 납부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법 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통과된 걸 다시 한번 공부하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구름님 반갑습니다. 자, 미선방님 52세입니다. 현재 추납 118회 하는 것과 60세 때 추납하는 것의 가입기간에 따른 이익의 차이가 있나요? 일단 52세인데요. 지금 하시는 거하고 60세 때 하시는 거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근데 앞으로 8년 후에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13%로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거의 1.5배의 추납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연금액이 더 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내는 보험료만 1.5배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 연동까지 계속 적용받습니다. 근데 60세 때 하시게 되면 8년의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지금 60대까지 늦추실 필요가 없다 하시려면 지금 바로 이번 올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빨리빨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님 반갑습니다. 밥심님 저번 주 화요일 추납 신청했어요. 10회 분납으로 108개월 잘하셨습니다. 추납하셨으니까 이제 연금 잘 늘리셔서 잘 준비하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는데 저도 바쁩니다. 그쵸? 네. 사실 이렇게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방송하면 좋겠지만 지금 질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 방송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방송 재방송 되기 때문에 재방송 보시면서 천천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로 해결 안 되는 부분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님, 저희 와이프가 임의가입자인데 15만 3천 원씩 내고 있었는데 임의가입자도 추납하는 게 오래 해야 주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 와이프께서 추납 가능 기간이 있으시다면 하시는 게 좋고요. 임의가입자도 다 추납 가능합니다.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실 거면 올해 하셔야 되는 거죠. 뭐 하여튼 할 수만 있다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키리님 입사한 지 6년 되었는데 지금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곧 퇴직연금제도 한다고 합니다. DC형으로 선택해서 제가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때 6년치 퇴직금도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달에 매달 들어오는 퇴직연금 금액만 운영 가능한지요? 이때 6년치는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 6년간 퇴직금 제도, 일반 DC형이 아닌 제도, 일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신 거죠. 자,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6년치 퇴직금을 정산해서 어떻게 받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 6년. 그죠? 이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 요 6년치의 딱 그 금액이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통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DC형 퇴직금은 매년 정산해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대략적으로 따지시면 그냥 내가 지난달 월급에 곱하기 6 해서 6년치 정도의 퇴직금이 한 번에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은 직접 하실 텐데 운영 잘 하셔서 큰 손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키토키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11월에 추납 신청하였습니다. 납부가 12월 말까지 납부라는데 연체 수수료 내고 1월 2일에 내면 소득대출 43%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오키토키님 한번 물어보시고 되면 알려주시고요. 저도 한번 주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 12월 말까지 납부하는데 1월에 내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일부러 연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를 해서 1월에 내면 소득대출을 43%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상식적으로는 안 돼야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오키토키님 꼭 한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6개월 일시납 신청하셨군요. 자, 환희님, 소득공제 혜택을 안 받은 사람도 연금 개시 세금을 내나요? 안 받은 만큼 알아서 세금을 차감해 주는지요? 자, 국민연금 납부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주부라든가 소득이 없어서 혹은 뭐 소득공제를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번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 그러면 세금을 안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연금 탈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안 돌려받았으면 나중에 안 냅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서 세금을 차감해 주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 올려드렸죠. 이전까지는 알아서 차감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가가지고 국민연금공단 가서 사실 내가 어느 해 세금 소득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세금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제서야 세금을 차감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좀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걸 챙겨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소득공제 받은 해가 있고 안 받은 해가 있고 이런 거 다 차이점 여러분 잘 한번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철아님 안녕하세요. 제가 예상 수령액이 200만 원인데 군입대 30개월 추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하셔야죠. 네, 국민연금. 지금 우리 문철아님께서 할 수 있는 연금 준비 중에서 가장 좋은 게 1순위가 국민연금입니다. 단, 국민연금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 산다라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좋다. 자, 이호성님 지난 10월에 계속 이어주시고요. 스마일캣님, 네. 추납 가능한 금액이 78개월 57만 3,300원, 4,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 금액은 현재 139만 5천 원에서 169만 9천 원 너무 많네요. 추납하는 것이 맞을까요? 4,400만 원 내시고 연금액이 한 30만 원 올라갑니다. 30만 원. 3개월 수로 보니까는 한 10년 정도 걸리겠네요. 10년? 그렇죠? 30만 원, 360만, 3,600만 원, 12년 정도. 네.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스마일캣님. 하지만 4,400만 원 내시면서 소득공제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20%만 소득공제, 뭐 15% 그것만 되신다고 하셔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6, 700만 원 돌려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 소득공제 효과 따져보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낸돈 대비 4,400만 원 내가지고 연금액이 30만 원 올라간다. 3개월 수로 따지면 한 130, 40개월 나오고요. 별로 안 좋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효과까지 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온케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이어님, 올해 추후 납부해야 좋다고 알고 있는데 대출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대출금 갚아야 할 것 같아요. 고민되네요. 주택연금 받으려면 대출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서요. 자, 일단 추후 납부는 가능한 오래 하시는 게 좋고요. 대출금이 굳이 갚으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주택연금 받을 때 대출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출이 있으면 연금액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연금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대출이 있어도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추후 납부를 빨리 하셔야지 국민연금 되시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추후 납부 못 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가능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1월에 추납 신청함과 동시에 바로 즉시 납부를 하셨고요. 일시불로 88개월 납부했습니다. 납부는 했지만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민연금 한 거는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거나 유족연금 받아서 중복 수령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아주 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대부분 좋은 경우니까 잘 하셨으니까 연금 많이 받으셔서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팔미님. 자영업자인데 12월에 소득이 변경돼서 보험료가 오르면 올라간 금액으로 내야 하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 팔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하고 다 차이가 있는데 소득이 변경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더 올라갑니다. 이번 달에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이고 다음 달에 하신 분들은 다음 달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입니다. 뭐 어차피 일반 근로자들은 소득이 연간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자영업자들은 내가 지난달까지는 자영업자였는데 이번 달부터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난달까지는 직장가입자였는데 이번 달은 자영업자가 되거나 이렇게 막 소득이 변동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신고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실 1년간은 거의 페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영업을 하시다가 이번 달에 하필 직장에 취업하셔가지고 직장 보험료가 올라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해바라기님 계속 고민했었는데 내일 추납 신청하러 가야겠어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연금 추납하셔가지고 연금 잘 준비하셔서 노후에 연금 많이들 받으시고요. 여러분 연금 박사 보고 연금 많이 늘어나신 분들 나중에 연금 박사 만나시면 밥 한번 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연금 박사 보고 내 노후가 행복하게 더 풍요롭게 됐으니까 연금 박사 만나면 밥 한번 사야지. 아시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서 밥 한 끼씩만 얻어먹어도 1년 365일 다 그냥 어디 가서 굶지 않고 사는 이런 노후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리트 8200님, 장기 분납을 할 경우라면 이번 공포 중에 한 게 모든 경우에 수 중에 가장 나쁘게 낫다는 거 맞을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포 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문정현님, 안녕하세요. 군복무 기간 추납을 완료했습니다. 혹시 군복무 크레딧도 가입 기간 6개월 받을 수 있을까요? 군복무 추납은 군대 갔다 오신 거에서 할 수 있지만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기간 추납 가능한 거고요. 군복무 크레딧은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 갔다 오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정현님께서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200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셨다면 추납도 되고 크레딧도 되지만 2008년 이전에 군대 가셨다 오셨다면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코 중인 아미님, 네. 그럼 알바하는 대학생들은 일연합부 가입만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알바를 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사실 국민연금을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소득이 신고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 알바를 한다면 일연합부하고 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떡국님 반갑고요. 영원한 이글스님, 추납 12월 신청, 12월 납입하면 모든 게 끝. 그죠, 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안님, 추납은 11월이나 12월에 하는 게 동일한가요? 그러니까, 소득에 변경된 게 없다면 11월, 12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동일한데,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신 분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신 분들은 내년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GS 비르즈 GF님, 밥죽 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밥. 근데 뭐라고 불러야 되지? GS 비르스즈 크즈프님. 아, 이거 뭐, 러시아 분이신가?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밥 꼭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볼까요? 네. 아이고, 댓글이 많아가지고. 네. 어디 갔냐. 그쵸? 네. 1개월불 57만원가량 하는 게 나을까요? 네, 1개월만 할 거 하지 마시고 할 거 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합니다. 네, 그쵸? 네. 우리 영원한 일글스님께서 답변 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용성님, 11월에 추납 신청하고 12월에 추납하는 것하고 1월에 추납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올린 영상 보시면 됩니다. 11월에 신청하시고 11월이나 12월에 납부하시게 되면 올해 보험료를 적용받지만 12월에 신청을 하고 12월에 추납해도 올해 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12월에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내년 1월에 오른 보험료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류란이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케이님 분납으로 네. 자, 리차드 존님, 네. 내년에 A값이 오를 텐데, A값 오르는 것이 추납에 영향이 없나요? 네. A값은 전체 평균값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추납에 영향이 없습니다. 추납은 내가 낸 부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A값이 오르면 전체 연금액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납하고는 무관해진다. 자, 신하모님 반갑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한걸음더님. 11월에 분납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고 2026년에 분할 납부 어때요? 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죠. 네, 분납 신청하셔가지고 12월부터 계속 분할 납부하게 되면 내년에 소득 대체율이 오른 걸 적용받고요. 법 개정 전에 분납 신청하셨기 때문에 분할 이자는 내되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자, 오케이님 11월 분납 신청했습니다. 여의치 못해 119개월 분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9%로 적용해서 분납하는 건지요? 최근 대표님께서 11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라 하셔서 좀 헷갈립니다. 자, 제가 여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법이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A안, B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현재 2025년 11월 17일 현재 법 개정안이 확정됐고요.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앞뒤가 없고 이래라 저래라가 없고 무조건 11월이 아니죠. 법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신청을 하시고 분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119개월 분납 안 됩니다. 과거에 119개월 못 낸 걸 추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이 추후 납부를 하시는 금액이 크다고 앞으로 분납하실 때는 최대 60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60개월. 아시겠죠? 자, 그래서 60개월까지만 분납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 60개월 동안 이자는 내되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만약에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추납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하시게 되면 오르는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됩니다. 자, SYJIS8UL님 내년 2월에 국민연금 종료되시는데요. 이미 계속 가입하게 되면 개인 혼자 내려면 대충 50만 원 납부해야 되는데 부담되네요. 50만 원을 주식으로 정식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말소득공제도 받고 이미 계속 가입해야 되는지 전년은 28년입니다. 네, 자,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좋으셨죠. 근데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전액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내가 9% 전액을 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유리합니다. 과거에 회사 다닐 때 회사가 절반을 내줬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이고요. 지금도 유리하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9% 다 낸다고 해가지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내가 그 50만 원 낼 돈 가지고 내가 그냥 뭐 S&P 나스닥 주식 투자해가지고 더 불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에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주식과 연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밥과 반찬은 서로 영역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죠? 반찬을 통해서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밥이 있어야 반찬이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국민연금을 준비해서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빼가지고 주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찬은 많이 늘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찬만 먹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밥의 역할과 반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제발 연금할 돈으로 주식하지 마셔라. 주식할 돈으로 주식하셔라. 연금할 돈으로는 연금을 하는 게 맞다. 아시겠죠? 네. 자, 스카리님 안녕하세요. 추납금액이 1,005만 원 정도이고 이 금액을 납부하면 연금액이 월 7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TDF에 넣은 게 좋을까요? 박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스카리님 연금 전문가에게 국민연금과 TDF 펀드를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이거 증권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TDF 하라고 할 것이고 연금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연금 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월 7만 원이면 연간 84만 원이고 10년이면 840만 원이기 때문에 한 12, 13년 받으면 원금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요. 또 추납하시는 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TDF에 넣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네. 펀드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펀드 지금 국민연금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TDF 하셔라.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AHN님. 와이프 임의가입 추납도 제 소득 소득공제 안 됩니다. 네. 부인이 임의가입하신 건 부인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고 내가 임의가입한 건 내가 소득공제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신 거. 그러니까 배우자가 국민연금 낸 거를 남편 혹은 다른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께서 하시는 것은 소득공제 못 받으면 부인이 연금 받을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중복은 안 됩니다. 자, 호이안 케빈님 오늘 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이 많군요. 직장인이라면 추납 반드시 하세요. 소득공제 물가 인상률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망 때까지 나오고 배우자에게 까지 나와요. 우리 호이안 케빈님, 우리 또 강원도에 계시는 연금 전문가.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강원도에 계시는데 내가 연금 상담을 받고 싶은데 서울까지 오기는 좀 그렇다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호이안 케빈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호이안 케빈님 본인 연금 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호이안 케빈님 어디 계시더라? 저기 강원도, 저기 사북, 정선 이런 데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서울까지 오시기가 멀다. 그러면 그냥 호이안 케빈님 찾아가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네, 강원지사.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호양캠님 최고. 네. 자, 하늘사랑님. 11월에 추납 분담 신청하면 보험료 9%로 2026년에는 보험료 9%로 이자만 합산되고 소득대체율 43% 적용받는 게 맞나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11월에가 아니고요. 법 공포 전에. 아시겠죠? 왜냐면 11월이라도 공포되면 끝나는 거니까요. 네. 이자만 합산되고 그냥 보험료 9% 확정되고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 내신 것은 43% 적용됩니다. 이제 사실 이게 질문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들 연금 전문가예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570명 보고 계신데 제가 보면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내용인가 하실 거예요. 사실 그냥
다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물론 사실 뭐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이 꾸준하게 공부해 보신 분들 이런 질문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그냥 엄청 증가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죠? 수준이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연금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고 또 잘 준비함으로써 국가도 정신 차리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도 노후 준비가 잘 돼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연금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연금박사 구독하시고 귀 쫑긋 하시면서 방송을 그때그때 잘 들어주셔야 여러분이 연금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금 전문가가 되면 누가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 가족도 좋고 여러분 사회 가정도 좋고 우리 국가가 다 행복해집니다. 자, 네. 호양 케빈님, 네. 주택연금 강추드립니다. 국민연금 200만원, 네. 수령은 5%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쵸? 국민연금 200만원 넘게 받으신 분들 상위 5%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님, 내일이라도 당장 밥 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만 받고요. 나중에 제가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서 할 일 없을 때, 연금 박사 할 일 없이 집에서 그냥 쉬고 있을 때, 이럴 때 꼭 밥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 밥 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저도 어차피 나중에 늙고 병들고 힘없고 이런 나이 될 텐데 그때 혹시 만나시게 되면 어유 연금 박사님 뭐 수십 년 전에 연금 방송 잘 들어가지고 연금 잘 준비했으니까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주시면 너무 감사히 받겠습니다. 밥 저는 그냥 뭐 5천원짜리 백반 제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네, 5천원짜리 백반 없죠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맹이맹이님, 11월 중 시청에서 12월에 납부를 연체하여 1월 초 납부 시 소득 대치를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될 텐데, 그래도 자꾸 연체를 하면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V르님, 밥 꼭 사주시고요. 네. 하모니 7536님, 오늘 추납 신청했는데 119개월 3천만원 내고 30만원 올라간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3천만원 내고 30만원 올라간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3개월 수가 그냥 100개월, 8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8년만 받으면 원금 다 받는 거고 16년 받으면 원금 더블 받는 겁니다. 송창섭님, 배우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내신 거는 배우자가 소득공제 받는 것이고 내가 낸 거는 내가 소득공제 받는 것이지 배우자가 낸 걸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캔디님, 저번 주 화요일 아들 군복무 기간 19개월 추납했는데 군복무 크레딧은 추납에 얘기 안 해줬어요. 국민연금공단 지원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군복무 크레딧은요, 얘기 들으실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플러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드님께서 연금 받을 때 자동으로 플러스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추납은 내가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만 군복무 크레딧은 알아서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수미님, 국회 통과는 됐는데 아직 공표는 안 되었나요? 네, 아직 공표 안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마 국내에 없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는데 뭐 대통령이 나중에 시간 내면 공표하시겠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 어디 가셨지 지금? 네, 우리나라에 있나? 딴 데 갔나?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자, 김정민님, 11월에 보험료 낮춰서 변경 신청하면 12월 10일에 납부하고 12월에 변경 신청하고 바로 납부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11월에 보험료 낮춰서 변경 신청하면 12월 10일에 납부하고 그렇죠. 네. 뭐 12월에 변경 신청하고 12월에 바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민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단에 직접 한번 문의해 보셔가지고 바로 변경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될지는 한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확한 거는 좀 공단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희님, 건강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려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유쾌한 방송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건강까지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희님. 자, 김영희님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인우님, 내년 26년 5월에 국민연금 수급인데 추납은 950만원 납부 시 7만원 정도 인상된다는데 가성비 좋은 건가요? 그럼요. 950만원 내서 7만원 인상되면은 한 110개월이면 10년 안쪽으로 다 원금 회복되는 거니까 가성비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KYREQB님, 국민연금 잘 몰랐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우리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5년간 방송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시는 것, 깨닫고 준비하시는 것이 행복한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발 그냥 보고 혼자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분들 중에서 연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다 같이 불러 모아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 박사 라이브 들으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연금 박사 꼭 구독해가지고 방송 시청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연금을 많이 전파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 주변도 좋습니다.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나 혼자 연금 받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나도 받고 옆 사람도 받고 최소한 4명은 받아야 골프라도 한 팀 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 혼자 연금 받고 잘 살면 뭐해? 나머지 3명이 다 그진데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내가 술 사야 돼요. 그냥.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같이 손에 손 잡고 아시겠죠? 네. 아이고 힘들어. 네, 원래 이러고 하는데 오늘 너무 바쁘네요. 그죠? 네, 네. 자, 어디를 될 뻔이 이제 들어왔어요. 늦게 오셨지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추납 부담 신청 후 12월에 내는 건 9, 41.5 맞고요. 1월, 2월에 내는 거는 9, 43 맞나요? 그렇죠? 법 개정 전에 신청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자, 달님 아직 재직 중이라 연금이 회사가 반을 내주고 있어서 퇴직 후 9만 원으로 바뀌면 내려고 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자, 지금 재직 중이신 경우에 나중에 퇴직 후에 9만 원으로 바뀐 다음에 내시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적게 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적게 내면 가성비는 좋지만 많이 내실수록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에 뭐 내년 후년 퇴직하신다. 그러면 좀 기다릴 수 있겠지만 뭐 내가 5년, 10년 후에 퇴직한다.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는 건 불리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이 연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저렴한 보험료를 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달님 지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님 이번에 군대 간 아들 있군요. 네, 아이스크림님 99년 군입대 2004년 취업했어도 추납되나요? 그럼요. 네, 네, 네. 온라인 신청되나요? 네. 추납 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고요. 네. 추납 그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네. 자, 리차드 존님 현재 50세 이미 가입으로 9만 원 계산되고 있습니다. 80개월 추납 가능한데 이참에 20만 원으로 추납하고 계속 20만 원 납입할까 고민 중입니다. 훨씬 낫겠죠? 당연하죠. 너무 9만 원만 챙기지 마십시오. 너무 낮게 내는 거 안 좋아요, 사실. 아시겠죠? 네. 자, 스마일 실천님 네, 연금 역시 연금 박사 따봉 감사합니다. 자, HYU2052님, 추납은 부부 중 한 사람만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 부부가 부부입니까? 부부는 결국은 언젠간 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연금은 내가 받고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 받는 거기 때문에 각각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물론,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 유족연금의 중복 수령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신 게 정말 확실하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한쪽으로 몰아서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 이상 산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다 각자의 연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부부지만 우리가 사실 언제 남남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때는 부부여가지고 저 사람 이름으로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나랑 이혼하는 바람에 내 연금은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런 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각각 다 하시는 것이 좋다. 자, 빅토리고님, 뭐냐? 빅토리고님, 네, 어우씨, 큰일 났다. 추납부 5천만 원만 내면 소득공제 얼마 됩니까? 소득공제는 5천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빅토리고님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5천만 원 소득공제 받으시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고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별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고,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추납부 5천만 원 해봐야 어차피 과세대상 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 없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는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오케이님. 네, 작년 6월 말 군입대했습니다. 그러면 12크레딧 받을 수 있으니 내년 7월부터 이미 가입 시작할까요? 네, 뭐 크레딧은 나중에 받으시는 거니까 이건 뭐 국민연금 언제 가입하는 거하고 상관없고요. 네, 내년 7월에 제대하면 바로 이미 가입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말 군입대했는데 언제 제대하죠? 네, 내년 초에 제대한다면 크레딧 12개월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법 개정돼가지고 군복무 크레딧 12개월 받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2026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 이후에 제대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SYJ님 임의계속가입 3년간 50만 원 납부하면 국민연금 얼마나 추가되는지요? 네. 자, 3년간 50만 원이니까 1년에 600만 원이고 1,800만 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 뭐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한 10에서 15만 원 사이 올라가겠네요. 매월. 그죠? 네. 요거는 정확한 건 국민연금 공단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자, 유튜브 형제님, 실업 크레딧 가입 중인데 이 부분도 추납 금액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실업 크레딧 관계 없고요. 네. 그렇죠. 추납 금액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네, 추납 금액은 실업 크레딧이랑 다르니까요. 네. 자, 안님, 진짜 우연히 만나면 밥 사드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밥 감사하고요. 저 햄버거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합니다. 네. 해바라기, 쇠고기 감사합니다. 쇠고기. 네, 감사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쇠고기. 네. 자, KLCW님, 국민연금 수령하려면 30년 남았는데 추납 1,00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게 나을까요? 자, 30년 뒤에 연금 고갈될 것 같은데요. 개인연금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우리 KLCW님 굉장히 젊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30대 중반이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죠. 추납 1,000만 원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게 날아갈 것 같다. 그럼 추납하세요. 고갈된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 자신 있다. 그럼 저는 그 수많은 대안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드립니다. 50대 이상이시면 무조건 추납하라고 얘기해드립니다. 하지만 젊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고민해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수봉1234님, 네.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면 소득대출이 오른다고 하셨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네,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면 소득대출은 올라갑니다. 근데 보험료율도 올라가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뀌었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12월에 신청하면 소득대출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1월에 납부하면.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면 지금까지는 보험료율이 안 올라가는 거였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신 분들은 보험료율도 올라가서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 오케이님, 백반이라 하시니 한국의 집으로. 아이고, 한국의 집 맛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바따님, 박사님 오늘도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10시간 넘었어요. 그쵸? 네, 아직도 질문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님,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중동 순방 가셨네요. 자, 중동 순방 우리 대통령께서 가셨기 때문에 당장 공포는 안 하시겠죠? 아니야. 근데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 있는데 해외에서 공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공포 안 하겠지. 한국에 돌아와서 공포하겠지? 아,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가 그죠? 바로바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더스트님, 직장인은 소득기준 다음에 7월에 엔가 반영된다고 하던데 월급이 늘어난다 가정하면 추납부 연말에 해결 못하면 다음 7월까지는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 맞는 거죠. 자, 이게 있어요. 매년 7월 달에 소득 평가는 그게 바뀌기 때문에 월급이 늘어나면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매년 7월에 직장인의 소득 기준이 바뀌는 것은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더 냅니다. 대신에 연금액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 직장인의 소득 기준이 7월에 바뀌는 것은 낸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다. 하지만 지금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은 낸 만큼 연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연금액은 그대로인데 보험료율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걸 7월에 반영되는 것과 함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올해 하시는 게 좋은 것이고 내년에 만약에 7월에 반영되는 것은 낸 만큼 연금액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자, 승자김님 68년생이고 2007년 처음으로 시작했고 133개월로 장애 2급 46만 8천원 연금 받고 있습니다. 네, 추납해도 될까요? 추납하면 장애연금 올라가나요? 네. 아, 지금 장애연금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 노령연금이 개시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연금을 더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연금이 46만 원 받고 계시는데 추납을 했는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선택하셔야 돼요. 추납하면 장애연금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추납하면 장애연금은 그대로고 추납하면 노령연금이 올라갑니다. 노령연금이라는 게 64세 이후에 받으시는 거거든요. 64세가 되시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중에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내가 열심히 추납해가지고 노령연금을 올렸는데 이게 장애연금보다 적어. 그럼 어차피 추납한 거 노령연금 못 받고 장애연금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납을 하셔봐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자기님 잘 판단하십시오. 지금 추납을 한다고 해서 장애연금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추납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이 올라가는데 결국 나중에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노령연금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계속 늘리셔가지고 노령연금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장애연금보다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추납하시면 오히려 손해신 거죠. 자, 유신혜님 추납 119개월 2,1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10회 분납 신청하고 내년 1월 중에 나머지 금액 일시납하면 9% 내고 43% 대출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럼요. 네. 12월에 납부하시는 것은 41.5겠지만 1월 이후에 분납한 거 나머지 일시납하시는 거 43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2,116만 원 소득공제 받는 거는 우리 유신혜님 소득세율에 따라 다르시다. 내가 소득세율을 얼마를 적용받고 있냐를 보시면서 그 세율 곱하기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스님 과거 회사 미납분을 건보공단에서 납부하는데 이자는 왜 붙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이건 건보공단에 물어보실 것 같은데 회사가 미납한 건 나쁜 놈이죠. 이거 어떻게든 받아내셔야 되는 건데 회사가 미납했을 경우에 먹고 튄 건데 그걸 어쨌든 개인이 내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자가 붙는 것까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1,000만 가자. 1,000만 필요 없고 100만만 가자. 100만만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 분씩만 구독자를 모셔주시면 제가 100만 갈 수 있습니다. 100만. 연금 박사가 구독자 100만을 가는 것이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11월 JJJ님 11월 추납 신청하고 하루 연체해서 1월 1일 내도 되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 질문 주시는데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신혜원님 78년생 47세 주부입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174개월 납부했는데 추납 기간이 96개월이라고 합니다. 최저 9만 원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최대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최대가 아니라 과거에 납부하신 부분의 평균값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네. 자, 들꽃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푸시님, 이미 가입자인데요. 분할로 되다가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로 되다가 안 내면 거기서 취소가 되고요. 낸 것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겠죠. 낸 것까지만. 네. 들꽃님, 올해 안에 추납해야 되나요? 지금 법계 정한 영상 낸 거 올라갔으니까 바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안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청을 이달 안에 혹은 이번 주 안에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호원님 감사합니다. 네, 권유서님 추납을 26만 1,000원을 119개월 일시납하고 난 뒤 3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추가 납입 후 최대 금액을 올려 53만 7천 원 하게 되면 9만 원 정도 더 받는데 최대 금액을 납입하는 게 좋은지요? 일단 너무 올리시는 게 가성비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하지 마시고 지금 26만 원 1,000원 정도에서 하시는 거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너무 올리시면 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진정호님 추납 금액 연말정산 시 적용세율로 돌려받는 건가요? 예를 들면 추납 1,000만 원 납부 적용세율 35이면 350만 원. 맞습니다. 내가 35% 세율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추납하신 금액만큼 그 소득이 까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세금을 덜 내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적용세율만큼 환급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최민주님 반갑고요. 네, 실업 크레딧은 실업하시는 분들, 이제 직장, 잘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국가가 한 6개월, 9개월 정도, 네, 일정한 실업보험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 실업 크레딧은 뭐냐면, 그 실업에 해당하시는 분들, 네, 그 기간의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 크게 해당을 안 되시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저소득이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네. 자, 최민주님 12월에 납부하면 소득세 지율은 몇 프로 적용받나요? 12월에 돈이 들어오면 41.5, 1월에 돈이 들어오면 43. 자, 이청원님 5년 후 수급자인데 언젠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줄어들거나 정시할 것 같아서 추납이 망설여지는데 자동조정장치 도입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지난번에 얘기된 게 10년 후입니다. 10년 후. 그러니까 아직 도입 예상 아직 없고요.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도입될 것 같지 않고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연금액이 줄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걸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깎지는 않을 겁니다. 자, 빅토리그님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일코 중인 아미님 대학생 이번에 가입해서 1회 납부해놓고 납부 이의 조건이 되나요? 대학생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납부 유예가 아니라 적용 제외 조건이 됩니다. 적용 제외 조건.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라라님 반갑고요. 네, 두만희님. 네. 지금 92,000원 내고 있는데 추납은 18개월 남았습니다. 얼마 안 되니 9.5 내고 43% 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올해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만 내년에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아시겠죠? 자, 미나노 861님, 추납 3개월 수가 152개월입니다. 추납보다 1, 2년 연기 수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추납도 하고 연기도 하시는 거죠. 네. 추납도 하고 연기도. 3개월 수가 152개월이다? 그럼 사실 좀 불리하긴 합니다. 너무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뭐 연기는 연기하시는 거지만 추납을 할지 말지를 연기와 연결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납 자체로만 결정하시면 되는데 152개월이면 사실 그렇게 좋은 또 수치는 아니니까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면 해보시고 없다면 제가 보기엔 별 유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 오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라님 감사합니다. MS님 공포전 11월에 신청하려는데요. 9% 43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분할로 60개월 하고 12월에 일해내고 내년에 1월에 59개월 중도한다면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살자님 다음 달 12월부터 분납 시작하면 다음 달부터 분납 이자 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 분납에 대한 이자 꾸준하게 내셔야 됩니다. 다음 달부터 바로 나오겠죠? 네, 분납이니까. 네. KLCW님 답변 감사합니다. 투자 열심히 하고 있어 앞으로 연금은 개인연금 열심히 하고 주식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몽당이님 시간이 빨리 흘러갔어요. 오늘 질문이 많아 바쁘시네요. 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기영님 감사합니다. 최민주님 1월에 내고 소득세를 더 받는 게 가성비가 좋은 건가요? 가성비가 좋은 걸 따지면 올해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내년에 하시는 것이 비슷비슷하나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소구님 추납 16개월 1,000만원 정도 불입하면 6만 6천원 더 받는데 하는 게 좋은가요? 뭐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UI님 11월에 추납 신청하고 12월에 119개월 일시나 납부하면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대체율은 네, 12월에 하시면 41.5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케이님 12월 제대입니다. 내년. 네. 군 크레딧 12개월 받는 걸 생각해서 군복무 중인 내년 7월에 임의가입 시작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제대하고 내년 27년 1월부터 임의가입하는 게 나은 건지,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군복무 중인 지금부터 하시는 게 나은지. 크레딧은 군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냈냐 안 냈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군대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고, 군대 갔다 오기 전에 가입했는지 갔다 와서 가입했는지 군대 중에 냈는지 안 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만 갔다 왔으면 넣는 거기 때문에 크레딧 관계없이 그냥 내셔야 될 거면 지금부터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크레딧 활용해서 제대원 하는데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얘기 같고요. 그냥 관계없이 지금부터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더스님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한가른도님, 울 아들, 군복무 동안 부모가 납부했으면 우리 아들은, 군복무 혜택 없나요? 네. 아니죠. 네, 납부했으면 납부가 완료된 거죠. 군복무 혜택이 따로 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납부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혜택을 받겠죠. 네. 자, 안미경님 감사하고요. 오드리 델버님, 공표전 분할 산정 신청 후, 12월 9% 41.5, 1월, 2월, 3월은 9.5가 아니고 9%에 43이 맞나요? 그렇죠. 공표 전에 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자, 바나나님 이번 달에 추납 분납 신청했는데요. 12월분 납부 지연해서 이제는 1월에 내는 것이 좀 어떤가요? 납부 지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그냥 꼬박꼬박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빅토리거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날 시간 됐는데 아직도 계속 질문이 오니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권지선님 감사하고요. 닭꿈님. 현재 남편이 장애연금 받고 있는데요. 만 65세 국민연금 받는데 5년 연장하게 되면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장애연금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5년 연장하시는 거 관계없이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냐 장애연금이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을 선택 안 하시고 장애연금 받겠다 그러면 장애연금 계속 받으시는 것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겠다 그러면 장애연금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때 노령연금을 받을지 연기할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기하는 기간 동안 장애연금 달라? 이건 안 됩니다. 선택 하나밖에 못 합니다. 자, 오드리델버님 감사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연금 받게 되면 맛있는 밥 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 양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주 법 개정 시행한다고 해서 이번 주 국민연금 사이트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기다렸다가 내년 1월에 신청하는 게 나은지, 이번 주에 시행 전 신청하는 게 나은가요? 그리고 일부 목돈을 내고 나머지는 매월 얼마씩 분납도 가능한가요? 60세까지 2년 남았는데 60개월 분납하면 임기계속 가입하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쭉 보시면 돼요. 지금 1월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라겠고요.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쵸? 네. 분납하고, 네, 분납과 추후 납부를 분납하는 것과 임의계속 가입은 별도의 문제고 임의계속 가입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코주기 남이님, 소득 있는 알바인데 가입을 안 해서 이번에 하고 1회만 납부하고 중단시켜 놓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소득이 있으면 내셔야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학생인 경우 27세 이하인 경우에만 중단이 가능합니다. 태양님, 연금박사님 추납 신청 11월에 신청해야 12월에 납부할 수 있나요? 11월에 신청하고 11월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2월에 신청해도 12월에 납부할 수 있나요? 그럼요. 12월 신청, 12월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청하고 바로 내셔도 되고요.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코주기 남이님, 소득이 들쑥날쑥이고 용돈 벌이 수준이라요. 어쨌든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계속 내셔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지만 학생들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라벤다님 감사하고요. 내일 국민연금공단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이안케비님 1시간 넘었습니다. 박사님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답을 해주시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단, 국민연금법 등등을 한 번씩 공부해보시고 질문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쵸? 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질문해주시면 더 좋고요. 안 하고 하셔도 답변해드리는 게 또 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항상 그래요. 공부하라 그래도 사실 다 공부 안 하시기 때문에 저라도 공부해서 알려드려야지. 자, 제재님 추납 11월 신청. 그 다음에 내년 납입 가능한지요? 네, 내년 납입은 안 되고요. 분납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것이지 신청만 해놓고 한 1년 뒤에 납부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네. 자, 에버그린님 57년생입니다. 2년 전 명예퇴직과 동시에 납부 유예 신청 상태입니다. 네, 납부 중지한 2년분과 군추납 개정된 법규정 내일 추납 일시납 가능합니다만 내일 중 부산 신청하여 12월에 1개월만 납부했다가 내년 1월에 일시납 완료하면 9% 적용 납부 가장 유리한 상태. 맞습니다. 이거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7년생이신데 어떻게 아직까지 납부 중이시군요.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야생화님 보험료리 인상되기 전에 추납 금액을 최대로 내고 보험료리 매년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납부 금액을 줄이는 게 이익 아닐까요? 보험료 올라갈 때마다 네.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납부 금액을 줄인다고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의무 납부이기 때문에 내가 줄일 수 있다고 줄여지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낼 건 내는 거고 어쩔 수 없겠습니다. 최현주님 퇴직 후 임의가입 9만 원 납부 중이고 추납 가능 기간 119개월 있는데 11월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일시납이 유리한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11월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니엘 양님 감사하고요. 수리님, 네, 감사하고요. 스마일님, 감사합니다. 남박사님 오늘 질문 많죠. 네. 그만큼 또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십니다. 감사하죠, 저야. 질문이 많은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옥턴키님, 감사하고요. 오드릴레퍼님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혜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네, 잘 보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민님, 올해 20개월 추납부하고 내년에 10개월 추납부?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뭐 가능합니다. 나눠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내년에 하시는 거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장원영님, 분할 납부 신청하면 이자가 있는데 돈 생길 때보다 낼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유리한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다 일단 신청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매 돈 생길 때마다 하실 수 있는데 늦게 하는 만큼 보험료가 올라간다. 자, 시대원님 도움 주셨다니까 감사하고요. 진정호님 감사하고요. 에버그린님 감사하고 시다모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벌써 20분 다 됐는데요.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혹시 방송 보시면서 질문이 답변이 안 되신 분들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올라간 영상 지금 추후납부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그 방송 보시면서 오늘 방송 들으신 내용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노후 준비 추후납부 여부 언제 할지 얼마나 할지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도와드리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연금박사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5년째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많이 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많이 제발 전파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비결이다. 아시겠죠? 꼭 한번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늦게 들으신 분 계신데 제가 다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내용 다 보시면 되겠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센터 1800-3624로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추납하실 분들 내일 9시 땡 치자마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달려가셔서 추납하셔가지고 연금액 잘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힘들어. 지금 1시간 20분 동안 말한 거를 아마 글로 쓰면 제가 보기에는 책 한 권 썼을 거예요. 책 한 권. 진짜 쉬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는 시간 제외하고 쉬지 않고 말만 했어요. 죽겠어요. 이런 내가 연금 박사 방송하다가 연금 박사가 제일 먼저 죽는 거 아니야? 아, 진짜 큰일이네.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쉬고 여기 집에 가서 쉴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독감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뵙고요. 비용 받고 하고 싶은데 비용 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